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번 보고 또 두 번째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비자 분석과 마케팅 계속 이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남자와 여자가 있죠. 근데 남자는 시각에 약합니다. 저는 지금 40대 중반인데 아직도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할 때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만 보면 저도 모르게 눈길이 이렇게 가서 마누라한테 혼나고 합니다. 그만큼 남자들은 시각에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성 소비자를 겨냥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경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남자는 시각이 약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주집에 남자 손님이 많다. 그러면 아주머니를 쓰더라도 좀 치마를 입혔을 때 좀 예쁜 다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머니를 써야 좋고, 이왕이면 아줌마보다는 젊은 아가씨를 쓰는 것이 맞는 거죠. 그만큼 즉 남성 소비자들은 뭐에 약하다? 시각에 약하다. 눈에 들어야 돈을 씁니다. 근데 여성 소비자는 조금 다릅니다. 여성 소비자는 뭐에 약하냐면 청각에 약합니다. 이거 아주 우리가 창업시장의 사례를 들어보면 대학을 아무리 좋은데 나온들, 또 많이 배운들, 이 엄마들이 아이들 학원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들 귀에, 청각에 엄마들한테 요거 잘하는 원장님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요 아부를 할 줄 모르는 원장님들은 돈을 못 벌어요. 여성들이 왜 미용실에 갈까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 자르는 건 기본이에요. 그렇지만 왔을 때 어머 사모님 언니 이러면서 뭘 해줘야 돼요? 요걸 날려줘야 돼요. 그래야 단골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용실은 사랑방 같이 그러니까 편안한 곳이 장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점으로 얘기하면 맛은 기본이에요. 맛은 기본인데 뭘 잘해야 돼요? 이게 우리 가게에 우리 장소에 남성 손님이 위주냐? 그러면 남성 소비자 위주로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고, 여성이 좀 주 타겟이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청강래 야채 가게에는 남성 소비자들이 와봤자 별 필요 없어요. 거기에 처녀들을 딱 포진시켜서 판매를 해본든 여자의 적은 여자이기 때문에 팔렸던 과일 야채도 안 팔려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해야죠. 거꾸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 두 가지. 남성은 뭐에 약하다? 시각에 약하다. 여성은 뭐에 약하다? 청각. 그러니까 여성한테는 여성의 길을 매만져주면 돼요. 부드럽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소자본 창업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저는 무조건 소비자 분석에 있다. 그리고 마케팅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S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4S의 첫 번째는 이제 스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타일. 딱 뭐라고요? 딱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자기 개인의 취향, 취미, 기호가 다 틀려요. 그래서 소비자 100을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51은 만족시킬 수가 있겠죠. 51대 49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51점을 받으면 이건 성공이에요. 근데 49점은 무조건 이건 빵점이라고 보면 돼요. 51점은 100점에 가까운 거고 49점은 0점에 빵점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내 스타일이다 이거지. 예? 여러분들이 잘 가는 미용실도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스타일을 알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 웃는 종업원을 고용해야 돼요. 우선 부모가 웃으면 아이들도 웃더라고요. 부모가 책을 보면 아이들도 책을 봐요. 부모들이 화기애애하고 잘 웃는 가정은 그 자식들도 잘 웃습니다.
근데 사장이 어느 가게 가니까 인상을 팍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업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너만 인상 쓰냐? 나도 인상 쓰다. 그러면 사실 내가 돈 내고 내가 들어가는 가게인데 들어갈 때 우리는 섬찟 뭔가 위험하다는 그 뇌에서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들어갈까 해도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발걸음 확 돌려서 다시 딴 집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스마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우리가 지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화내. 왜? 웃기 때문에 화난 거야. 근데 장사가 안 되는 가게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어두워. 그러니까 이 스마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스피드. 이 스피드가 뭔지 아시죠? 이 스피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각 나라마다 성향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예? 또 우리나라는 그 몇 개 안 되는 도가 있지만, 예? 충청도는 조금 스피드가 안 맞죠. 이거 지역적인 발언했나? 예, 어쨌든 그런데 또 우리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은 다 스피드를 좋아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갖다 줘야 돼. 그렇죠? 그런데 창업시장의 사례로 이 스피드로 성공한 데는 이 스피드를 꼭 빠르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도미노 피자라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30분 안에는 갖다 주겠다. 30분이 넘으면 배상하겠다. 이래서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스피드를 몇 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용실로 얘기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 스피드 전략은 만약에 벤치마킹 어떤 아이템을 낸다면 커트 몇 분, 뭐 파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놓으면 지나가다가 내가 시간을 보고서 어떻게 되겠어? 아, 여기서 하면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낼 수 있으니까 이 스피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이 살아나고 스마일이 살아나고 스피드가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냐면 저 집 괜찮네. 소비자들 사이에서 뭐가 생기냐면 스토리라는 게 생깁니다. 스토리. 네 번째는 스토리인데 최근에 이제 제가 하나 더 만들었어요. 뭐를 만들었냐면 하나 더 쇼를 하라. 아, 요즘 뭐 이동통신사에서 쇼를 하라. 막 쇼를 하라 그래요. 그죠? 이걸 갖다가 이제 싱크로나이즈 S로다 이제 우리가 표현하면 쇼의 네 가지가 있잖아요. 스펠링이 S, H, O, W. 이걸 한번 이게 나는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할까 합니다. 사실 소비자가 원하는 속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비교하자면은 소비자가 원하는 속도는 100이야. 근데 창업자가 150으로 달려. 만날까요? 지 혼자만 달리는 거야. 지 혼자만. 소비자가 못 와. 못 쫓아와. 근데 소비자가 100을 원하고 있는데 지는 50으로 가고 있어. 이거 쫓아갈 수 있을까요? 도무지 쫓아갈 수 없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무의 미래라는 책을 쓰신 엘빈 토플러 박사는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동시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동시화라는 게 이게 논어에도 나와요. 줄탁동시라고. 줄탁동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줄이라는 것은 병아리가 막 껍질을 깨고 닭이 되려고 할 때의 그 모습이 줄이에요. 줄. 그리고 그렇게 막 나오려고 할 때 어미닭이 바깥에서 부리로 톡톡 쳐주는 게 탁탁 쳐주는 게 탁이야. 그러니까 줄, 탁 이러면 뭐야? 이게 딱 맞는 거지. 남자와 여자가 탁 처음 봤어도 탁 뭐가 맞으면 눈이 맞으면 이게 줄탁동시. 이게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이게 동시화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속도에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창업 시장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칼국수집이에요. 자, 요즘 외식에 대한 결정권 누가 가졌어요? 주부님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칼국수집을 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이 주부들이 원하는 속도가 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주부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남편 술 좀 적게 먹었으면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 딸도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자기가 칼국수 먹고 싶거든, 엄마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먹고 싶은 대로 가지 않습니까? 요즘 남편들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못 가요. 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여자가 가자는 대로 가야 돼. 근데 무슨 칼국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 주부가 좋아하는 샤브샤브. 그죠? 애들이 좋아하는 밥. 그죠? 그다음에 뭐도 줘요. 그 남편이 소주 한 잔에서 먹을 수 있는 칼국수. 그러니까 이런 거, 여성들이 좋아하는 칼국수. 말이 좀 거꾸로 됐어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칼국수. 소주 안주 삼아서 먹을 수 있는 샤브샤브. 그다음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비빔밥. 이게 다 한 번에 해결되는 그런 속도를 맞췄기 때문에 그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싱크로나이제이션, 즉 동시와 줄탁 동시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쇼에서 S는 이제 했고 싱크로나이제이션 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H예요. H는 뭘까요? 핫, 뜨겁다. 소비자들의 이 소비자의 구매 심리에는 핫 버튼이 숨어 있다고요. 여기 단추 있잖아요, 이거. 예. 예를 들어서 요 단추를 누르면 나는 집에 가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마누라가 만들어 놓은 거에 탁 누르면 집에 가야지. 예, 여기 요 단추를 딱 누르면 사무실로 가야지. 이렇게 딱딱 이 단추가 있단 말이에요. 핫 버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누르면 우리 가게에 올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핫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핫 버튼을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것 같으면 우리 소비자들은 첫 번째, 시간 부족, 시간 절약하는 아이템을 원합니다. 그런 서비스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세권, 빠르게 지나가는 데가 있잖아요. 역과 역 사이, 버스와 버스 사이. 그런데 잠시 잠깐 볼 일이 있을 때 거기서 만약에 장사를 한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겠어요? 빠른 서비스를 해야 돼요.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는 거. 아까 미용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바깥에다가 뭐 이렇게 우리 예약 가능하다. 몇 시간. 우리 지금 있는 손님 10분 후면 끝납니다. 실시간으로 해주는 거지, 실시간으로. 그러면 딱 보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소비자들이 즉각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족애를 줄 수 있어요. 사실은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성공의 으뜸 덕목에는 행복이 첫째 조건입니다. 성공의 으뜸 덕목.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요즘 이제 브런치 레스토랑이 뜨고 있어요. 브런치 레스토랑. 왜? 와이프도 돈 벌러 나가 있지. 자기도 돈 벌러 나갔지. 또 애들도 공부하러 학교 가 있지. 가족끼리 그 불과 몇 명? 4명 있는 식구가 일주일 내내 한 번 보기가 어렵다 이거야, 동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시간에 맞추면 누가 안 돼요? 마누라가 안 되고. 마누라 시간에 맞추면 또 애들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음식 장사를 하면 꼭 점심 장사만 하면 되겠어요? 12시부터 2시까지만 점심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된다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녁 장사, 이것도 안 된다고. 언제 해야 돼요? 아침과 점심 사이도 해야 돼. 점심과 저녁 사이도 해야 돼. 이걸 서양 애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브런치라고 해요. 브런치. 우리는 이걸 갖다가 우리 한국말로 아점식당, 점저식당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족끼리 모처럼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사랑과 그동안 못 나눴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런 상업 공간들이 앞으로는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가족끼리 오붓하게 그런 장소에서. 그런데 이런 데에서는 어떤 음식점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10분 만에 딱 음식 먹고 일어나면 가족애가 생기려고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어떻게 됩니까? 코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계속 코스로. 그러면 이걸 꼭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소자본 창업자들도 할 수 있어요. 15평 정도 되는 조그만 가게를 얻어서 거기에 큰 유럽식으로 큰 테이블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제를 해가지고 가족끼리 딱 예약만 해서 딱 부부가 창업해서
응? 남편은 호텔 주방장 쓰는 그 요리 복장을 입고 부인은 짧은 치마, 찢어진 치마를 입고 싹 서빙을 하는 거지. 호텔식으로. 그러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S, H까지는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O. O는 OR. 그래서 이제 또라는 거죠. 또 오게끔 만들어라. 사실 경영이라는 것은 소비자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일이 경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의 단골이 80%의 매출을 올린다는 걸 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의 이름을 따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장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소비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창업자는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그만큼 많아지는데 한 번 와줬던 손님이 두 번 오고 두 번 와줬던 사람이 또 오고 이렇게 가지 않으면 이렇게 고객을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는 W가 남았죠. 이 W는 뭐냐? 위드라고 합니다. 위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소비자 구매 심리를 가만 들여다보면 그 심리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남성 소비자들은 바에 앉습니다. 혼자서 술 먹기 위해서. 그건 누구 곁에 있고 싶어서 그래? 바에 있는? 그렇죠. 예, 걸과 함께 하고 싶어서. 예. 그리고 우리가 대학생이나 중고생들 보면 꼭 혼자 안 다녀요. 그리고 여성들은 왜 이상하게 화장실 갈 때 혼자 안 가고 꼭 누구랑 같이 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곁에 항상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살 충동을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 혼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는 사람은 늘 성공하는 사람으로 보면 되고요. 승리하는 사람은 보면 되고 혼자만 계속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패배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드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위드라는 것이 좀 못마땅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쇼에서 S, H, O는까지는 하잖아요. 나머지 W는 뭐가 있을까요? 웰빙. 웰빙으로 대체해도 될 거예요. 사실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 잘 살기 위해서요. 잘 산다는 게 뭐냐면 이왕이면 잘 먹어야 잘 사는 거지. 그러니까 먹는 음식점을 할 때는 사람 몸에 좋은 거 어떤 것들이 웰빙인지 이런 메가 트렌드에 부합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장은 생각사자, 긴 장자라고 생각해서 저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사장은 사장이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야. 생각이 짧으면 죽을 사자 써가지고 그냥 죽는다 이거야. 생각을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긍정적이다 이거지. 우리가 하루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얘기가 우리 어머님한테 저놈의 새끼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게 약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그 선조들은 참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중에 부정적인 것이 85%를 차지해요. 그냥 부정을 빼면 뭐가 나와요? 긍정이 나오죠. 긍정적인 게 불과 15%밖에 없대요.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성공한 사람들은 그 긍정적인 생각을 잡았다는 거야. 낚아챘다 이거야. 근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거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체면을 거는 거지. 나는 할 수 있다, 이거 하고 싶다, 나 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습관을 만들고 그래서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그래요? 운명이 바뀐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운명이 바뀐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소자본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거죠. 저는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나 만나지 마라. 아무나. 백수를 보면 맨날 백수들만 만나. 근데 CEO들을 보면 같은 CEO끼리 놀아. 그러니까 계속 CEO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그 성공학 교사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칠면조와 어울리면 독수리는 날지 못한다. 그렇죠? 그런 거 맞죠? 자기가 백조인데 오리하고 놀면 오리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백조인 걸 깨달는 순간은 백조가 놀기 시작하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바람이란 말도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 이용의 바람이려 노래인데 사실 바람이 약할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됩니다. 그러나 바람이 강하면 희망, 바람이 있자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꿈은 자기가 갖춰야 돼요. 또 하나는 운이 나쁜 사람이나 장소와는 관계 맺지 말라. 이게 금세계 최고의 부자 가문이 유태인 가문인데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있어요. 그 선조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후손들한테 운이 나쁜 사람이나 장소와는 관계 맺지 말라. 이게 비결이 되고요. 운이 나쁜 사람이랑 내가 있으면 나도 운이 나빠지는 거예요. 운이 나쁜 장소는 지 아무리 지가 운 좋다고 생각해도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장소에서는 오픈하지 말라 이거죠. 패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혼자서 싸워. 근데 승자는 누군가가 이렇게 항상 옆에서 도와준다 이거예요. 그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요. 그 사람의 성공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 이거야. 그런 것들을 보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케팅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 소자본 창업의 그 성공 비결에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기꺼이 들어주는 기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마음, 이해해주는, 상대를 이해해주는 마음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와주는 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기꺼이 들어주는 기는 경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해주는 마음은 뭡니까? 뭐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도와주는 손은 신뢰를 얘기합니다. 신뢰가 있으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짠 하고 나타나서 언제든지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능력도 뛰어나지만 운도 따라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 가지만 얘기 드리고 정리를 할까 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없을 못자, 재물제자, 무제. 돈이 없을 때는 장력하라는 말이 있어요. 지을 적자, 힘쓸 적자.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이게 한비자에 나오는 말인데, 돈이 없을 때는 내가 돈이 없어. 돈이 없고 적어.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내 육체를, 내 노동력을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거.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성공 포인트다. 소자본 창업자는. 두 번째,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소유투지하라라는 말을 했어요. 적을 쏟자 있을 줘. 돈이 적게 있다고요. 투, 싸울 투자. 지는 뭐냐면 지혜할 때 지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이제 적으나마 모이면 그때 뭘 써야 돼요? 지혜를 써야 돼요. 지식과 지혜는 틀린 겁니다. 지혜는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있으면 내가 돈이 조금 있으니까 남을 사서 하라 이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이제 기요쟁시. 어느 정도 돈이 많이 좀 넉넉하게 있어. 기요. 이미 기자, 넉넉할 요자. 그럴 때는 뭐 해야 되냐면 쟁시. 시기를 다투라 이거야. 타이밍.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은 이 타이밍이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쭉 강의를 하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일만 고집해서는 더 이상 지금 얻고 있는 결과만 얻을 뿐이다 라고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